오늘 집합 마지막 부분 개념 설명할게. 집합의 연산부터 연산 법칙 크게 이 두 개 정도로 할 것 같아. 많이 가면은 뭐 유한집합까지 가긴 가겠지. 오늘은 집합의 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집합 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집합에서 뭐 해두겠다? 연산, 계산해보겠다. 그럼 너네가 숫자에서 계산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겠니? 수에서는 사칙 연산이 있겠지. 그러니까 수에서 사칙 연산을 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어떤 연산이 있는지를 약속 볼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합집합 와 부집합. 해서 우리가 집합을 셋이라고 보통 영어로 이름을 붙이거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정의다 정의. 정의. 집합 표현하는 것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모동 조건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모동이니 벤 다이어그램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간단히 그려서 알아내라 라고 하거든. 확인하라. 그래서 이 A 합집합 B는 일단 약속이다. 기호는 U 해서 A 합집합 B다라고 읽으면 되고 어디 영역을 말하는 거냐면 A가 원소이고 또는 B의 원소인 즉 이 B금치 부분의 영역이 이 A 합집합 B의 의미다. 자 그럼 얘를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X바라는 건 이 원소가 뭐다? X라는 거고 이 부분 영역을 한번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표현하겠니? X가 일단 뭐의 원소야 돼? A 5월 또는 X가 뭐의 원소다? B의 원소면 돼. 이게 첫 번째 합집합이야. 합집합. 합집합 연산은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하면 이렇게 해서 A 합집합 B 하면 여기 영역을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기호는 A, B의 여기는 인터섹션 즉 A, 교, B다라고 읽어. 여기 영역 보고 조건 한번 표시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X가 일단 뭐의 원소여야 돼? A 원소 그리고 and 그리고 뭐의 원소도 돼야 돼? 그래서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되겠니?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구분을 하면 합집합 이 부분에서는 크게 녹색 하나, 빨간색 하나, 순수한 여기 노란색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나누어서 그 영역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럼 이 녹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얘는 A의 원소야. 자, 그리고 이고 X는 B의 원소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X가 A의 원소는 아니고 X가 B의 원소인 거. 자 그리고 아까 여기는 뭐라고 했니? X가 A 원소이고 B 원소인 거.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녹색을 뭐라고 할 거냐면 A이면서 B는 아니잖아. 그래서 순수 아니야 라고 할 거고 얘는 빨간색 부분은 B이면서 A는 아니잖아. 그래서 순수한 B다라고 할 거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교집합 부분에서 조금 특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 특수한 거 특수 A랑 B랑 보통 교집합 하세요라고 하면 집합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다. 근데 특수한 상황은 어떨까? 이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경우다. 자 그래서 영역으로 표현하면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때 이름 붙이기를 그 특수한 걸 그 두 개 집합은 무슨 관계에 있다? 서로 소관계에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줘야 돼. 일단 저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집합이랑 차집합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연산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배우고 나면 성질을 외워야 되거든. 그 성질은 외울 필요는 없어. 조금 이따 여기다 아마 적혀 있을 거란 말이야.
없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따질 줄 알면 된다라는 소리거든. 여기는 없어? 있네. 뒤에서 그냥 볼 거다. 자, 일단 잘 보세요. 여집합이랑 차집합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정의가 되려면 먼저 정의돼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유니버셜 셋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U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의를 할 때 어떤 집합의 전체를 주게 돼 있거든. 그 전체를 앞으로 U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다른 집합들은 동그라미로 그릴 거지만 이 전체 집합은 뭐로? 직사각형으로 전체를 앞으로 그릴 생각을 할게. 보통 몇 개 줄까? 2개 주니까 A, B 이런 식으로 겹치게 적을 거야. 만약에 3개면 이렇게 하겠지. 자, 전체는 U고 A, B, C 이런 형태로 쓰겠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자. 자, 그럼 얘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집합이라는 거는 컴플레멘터리 말에 맞을 거야. 그래서 이 앞글자 따서 C를 쓰거든. 그래서 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여집합 컴플레멘터리는 나머지의 즉 반대상을 말하는 거거든. 이 A의 나머지라는 게 뭘까? 자, 그럼 오케이. 아까처럼 전체가 됐고 A야. A의 반대 상황은 나머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 영역을 말해. 그러면 얘는 어떨까? X가 또 나타내야 되는 거야. 뭐의 원소?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뭐의 원소는 아니야? A의 원소는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돼. 이해돼? 그 다음에 무슨 집합이냐면 차집합이야. 이게 몇 집합? 차집합이 제일 중요하다. 수의 연산에서 빼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우리가 A 빼기 B라고 안 읽고 A 차집합 B라고 항상 읽어줘야 된다. 자, 그럼 A가 있고 B가 있어. 그리고 A 차집합 B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 영역을 말해. 순수한 뭐? A 영역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일단 X는 A 원소여야 되고 X는 B의 원소가 아닌 부분을 말하는 거다라고도 적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나중에 연산법칙을 배우게 돼. 얘네 둘 배우면 연산법칙이라는 걸 배우고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 이런 4가지 정도를 배워. 그러면 내가 교환을 한다던가 뭐 결합을 한다던가 내가 분배를 한다던가 할 때 차집합은 하나도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차집합을 다른 것으로 등가 바꾸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돼?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내가 A 교집합, B 여집합을 한번 적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벤 다이그램으로 가끔 간단하게 알아본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B의 나머지는 여기 바깥 부분일 거고 그 바깥 부분이랑 뭐랑 겹치는 거야? A랑 겹치는 영역이야. 그럼 어딜까? 여기겠죠. 그래서 즉 살펴보면 얘랑 뭐하니까 같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는 자, A의 교집합 B의 뭐다?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차집합을 만나면 무조건 이 등가 교집합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럼 볼게. 앞으로 차집합 연산을 하세요라는 거에서 A가 1, 5야. 그리고 B는 1, 2, 4, 5래. 그때 B 차집합 A를 한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B라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건데 A랑 뭐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빼야 순수한 B야. 그러면 겹치는 걸 생각을 해. 찾아. 그럼 빼면 2와 4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거꾸로 A 차집합 B다라는 거는 A의 원소들 중에 B랑 겹치는 거 빼는 거거든. 몇 개 남아? 하나도 안 남아. 그때 무슨 집합이라고 해? 공집합이라고 해. 공집합. 일단 여기까지 해도 되겠니?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요거 좀 적을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리고 A의
그럼 얘 무슨 소를 말하는 거니? 소로소. 걔는 A가 B에 뭐한다? 속한다라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이래. 그러니까 A 차지값 B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볼게. 그래서 A 차지값 B를 볼게. 이 경우에 어떻게 표현되고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얘 벤 다이그램은 A고 B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왼쪽, 오른쪽은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이거 외우지 말고 A라는 집합에 원수가 있는데 B랑 순수한 A가 되니까 B랑 겹치는 거 빼야 되는 거지. 근데 겹치는 게 없네. 결과는 뭐네? 자기 자신이네. 다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소구나. 특이한 상황. 그 다음 B다라는 집합이 있는데 A랑 차집합을 했는데 어머 다 남네? 그러면 뭐다? 얘네 두 개 겹치는 게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 자, A가 B에 속하는 상황이니까 A 차집합 B는 즉 A라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 B랑 겹치는 걸 빼는 거다. 그럼 하나도 남는 게 없겠네. 공집합. 그리고 B 차집합 A는 B라는 집합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이 바깥의 테두리의 원소들이 남겠네. 즉 얘는 공집합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다. 얘는. 그러니까 A가 B에 속하는 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잘 들어봐라. 지금 A의 여집합을 한번 들고 올게. 자, 그 다음 B의 여집합 아니지. A의 여집합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이 A의 나머지다. B가 그 A 여집합에 뭐 할까? 속하겠지. 그 다음 거꾸로 B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고 A가 당연히 거기에 속하겠지. 일반적으로는 속하지 않아. 봐봐. B의 여집합이면 겹치는 게 있다면 B의 여집합에 A가 속하지는 않아. 즉 여기가 안 속하잖아. 그래서 이 경우일 때 얘구나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다. 대번에.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여집합은 큰 집합인데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야. 그때 얘가 서로수이다. 자, 두 번째. 자, 얘도 볼게. 작은 집합이 A야. 근데 여집합이라는 거는 걔 반대 상황에 즉 나머지잖아. 그러면 A가 작아. 그럼 걔 나머지와 B가 커. 걔 나머지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큰 거야? A의 즉 작은 것의 나머지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얘가 B의 여집합보다 크니까 얘가 여기 속하겠지. 거꾸로 얘가 속하지는 않는 거다. 즉 얘는 얘밖에 없다. 얘도. 자, 그 다음 얘 두 가지만 비교해 두면 되고, 추가적으로 얘는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 합집합, 교집합 한번 볼게. 자, B가 더 큰 거다. 포함 관계 있고 합쳤어. 원소를 다 합쳐. 뭐가 돼? B야. 교집합, 작은 집합, 원소 제일 겹치는 거 뭐야? A야. 그래서 두 개의 합집합을 했을 때 결과의 집합은 두 개 집합 중에 큰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개 집합 중에 교집합이면 하나 집합이 나오면 얘는 작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즉 A가 B에 속하고 얘는 더 크니까 A가 B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네. 그 다음 잘 들어봐. 이 작은 것의 나머지, 이 작은 것의 나머지면은 여기거든. 여기에 B를 딱 채우면 합집합하면 즉 다시 얘 B를 합치면 뭐가 돼? 전체야.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97쪽 잠시만 펼쳐가지고 여기 좀 볼게요. 6-4번이라고 적힌 부분 볼게요. 자, 1번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거야. A 집합과 A 집합 똑같은 집합을 합쳤대. 원소를 다 합쳤대. 그럼 뭐가 돼? A인 거지 뭐. 그 다음 A 교집합 A면 A랑 A 똑같은 두 개의 집합에 공통된 원소를 찾았대. 뭐야? A지 뭐. 자, 2번 A 집합과 특정 A 집합과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을 합집합을 했대. 그럼 얼마? A겠지 뭐. 이해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A의 공집합, 원소 하나도 없는 거에 공통된 원소를 찾았어. 뭐야? 아니, 공집합 하나도 없었잖아. 공통된 게 있겠니? 공집합. 그 다음에 3번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했어. 원소를 다 모았어. 뭐가 되겠니?
전체가 되겠지. 그 다음 A 교집합 전체면 공통된 원소의 합치는 거니까 공통된 원소를 찾으면 뭐가 되고 A겠지. 그 다음에 4번 잘 들어봐봐. 전체 가질 수 있는 원소 전체가 전체 집합이거든. 걔 나머지는 뭘까? 원소가 하나도 없다가 되겠지. 그래서 공집합이야. 거꾸로 공집합은 하나도 원소가 없지. 걔 나머지는 원소 전체 가지고 있는 전체. 자, 그 다음에 5번. 자, A 여집합 반대 나머지에 또다시 반대 나머지야. 뭐야? 자기 자신 그대로야. 맞니? 자, 그 다음 6번. 자기 자신이랑 자기의 나머지 A 여집합이랑 원소를 죄다 합쳤대. 그럼 뭐가 돼? 전체야. 얘 좀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은 공통된 원소가 있을 수가 없지. 나머지니까. 그래서 공집합. 여기까지 해돼? 7번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거니까 걔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있겠지. 거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하고 개념 설명은 오늘 거기까지고 문제 풀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끊어서 가자.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연산 법칙이야. 세 번째 적어볼게. 집합의 연산 법칙이야. 이게 제일 먼저 교환 법칙을 한번 해볼게. 교환 법칙. 어떤 걸 배웠었냐면 수에서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 또는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 자, 그럼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는 어때?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서 교환을 하거든. 그럼 어떤 연산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이 성립하고 2 빼기 3과 3 빼기 2는 같을 수가 없어서 걔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 다음에 곱셈은 성립? 맞죠? 나눗셈은 아니에요. 그러면 수의 우리 연산에서도 덧셈과 곱셈에서만 뭐를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하는 것처럼 수의 연산의 덧셈처럼 집합에서는 이 합집합이 덧셈의 역할을 해준다 생각해도 돼. 그러면 자리를 바꾸어도 어차피 걔네들의 원소를 모으는 거니까 결과는 같겠지. 그래서 합집합에 대해서는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앞으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교집합이다. 자, 생각해볼게. 자리 바꾸었는데 얘 집합과 얘 집합의 공통된 원소를 모으는 거니까 자리 바꾸든 상관은 없는겨. 자, 그럼 남은 개 집합의 연산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집합, 차집합인데 두 개 집합이 저것도 쓰여야 되니까 여집합은 안 되겠지. 뭐 집합? 차집합 생각해보면 얘랑 얘랑 바꿀 수가 없지. 얘는 순수한 A고 순수한 B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개 법칙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다. 자,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다. 결합 법칙. 수로 치면 1, 2, 3을 더했어. 1, 2의 합과 3을 더하는 거랑 2, 3이랑 1 더한 거는 결과는 같아서 마음대로 결합해서 써도 상관없다. 곱셈에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다. 뭐가? 결합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계산해도 마음대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연산이 덧셈 더하기 곱셈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연산은 뿔뿔이면 즉 같은 거야. 그래서 A, U, B, U, C 다 같은 연산에 대해서 합집합인 경우에 덧셈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그 다음 우리가 수의 연산에서 곱셈에서 성립했던 부분이랑 비교를 해보면 교집합이 당연히 될 거고 결국 얘도 어때? 성립해. 그래서 뭐야? 그대로 쓰면 돼. 남은 게 무슨 법칙이니?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아무나 한 가지는 배운 적이 없어. 자, 이 분배 법칙이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뒤쪽에 간단히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여. 근데 약간 어떤 게 비슷하냐면 인수분해하는 거랑 비슷해. 봐봐.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있다고 치면 이 2 곱하기는 여기 뭐 하는 거니? 분배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거꾸로 2 곱하기가 똑같이 있으면 묶어주는 것도 사실상 분배 법칙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 부분 즉 연산이 곱하기 더하기니까 얘네들을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달라야 돼. 그래서 얘가 A6고 B 교시 즉 두 개 연산이 다르고 얘가 교집합이면은 B 합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다. 그러면 얘 부분이 각각의 분배가 된다는 소리니까 AUP가 되고 교집합이 오고 AU 뭐가 된다는 소리야? C 이게 분배야.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복구로 하는 것도 항상 간단히 할 때 우리가 봐야 돼. 얘를 이렇게 바꾸면 간단히 되는 거야. 즉 얘와 얘도 더 간단히 되게 주겠지. 그다음 여기도 A교 B 위에 A교 C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 너네가 확률과 통계 파트를 이제 배울 때 되면 확률과 통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확률에서 드모르간 법칙 쓰는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 그게 뭐냐면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졸라 어려워. 알아들었을 때 나중에 풀어보면 어려워. 변별 문제야. 그때 얘를 써야 되는데 그게 드모르간이야. 잘 봐. 어떤 거냐면 지금 A 합집합비가 있잖아. 거기 A 교집합비가 있다. 여기 전체 괄호에 여집합이 있는 경우야. 그럼 봐. 자, A의 합집합 여집합이면 어디 영역이냐면 바깥이 의미하는 게 이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해볼게. A의 여집합이면 바깥, B의 여집합이면 바깥, K의 교집합이면 노란색 해야 돼? 되거든? 그래서 외울 때 봐. 이 전체 여집합이 붙어 있으면 각 집합에 여집합 해줘야 돼. 그리고 연산은 뒤집어 줘야 돼. 얘도 해볼게. A의 무슨 집합? 여집합. B의 여집합 뒤집어 주고 연산도 뒤집는 거야. 그래서 벤네그래프로 알아보면 얘 알아봐. 얘 먼저 그려보고 얘 그려봐. 똑같아.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왼쪽으로 가는 양방향성을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으면 전체 묶어서 뭐다? 여집합 처리돼야 된다. 그러면 잘 봐라. A교 B의 여집합에 또 전체 여집합 됐다 쳐. 그럼 어떤 특정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 쓸 수 있다? 드모르간 쓸 수 있다. 자 그럼 A의 반대 여집합이지.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면 뭐가 돼? 자기 자신이라 그랬지. 두 번 나머지니까 얘 연산 뒤집어져야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 10분 정도 쉬고 여기 관련된 사항